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던데, 일단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본인 소개를 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탈시설 사회복지법인 뿌리엘 향유의 집, 그러니까 전장현 산하, 전장인이 운영하던 단체의 내부 고발자로서 2016년도부터 발달장애인들,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롭게 싸우다가 현재는 천주교 까리토 법인까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의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는 범사의 복지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거기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 또한 2017년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3살 될 때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아, 그리고 현재 만 6살이고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저조차도 주호민처럼 특수반에 이제 둘째를 넣을 위치에 있고, 현재 장애 진단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주호민 사건에 관심도 많고, 그 사건을 조금 바라보는 이해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한 종사자로서 아,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나왔습니다. 지금 전문가로서의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의 같은 입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두 가지 건데, 그 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나무위키나 전국적으로 지금 관심도가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하고 정리를 참 잘 해놨더라고요. 네,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 발생을 했고, 뭐, 이제 또 고기 초등학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초등학교네요. 네네.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지금 피해자가 주호민 아들 몇 년생인지 이런 기록들이 다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혐의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사건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는 9월 5일 날 학교 폭력을 먼저 가해를 했던 게 주호민 아들로 되어 있고, 이 그렇죠.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처리했던 교사에 대해서 주호민이 녹취를 한 다음에 그 교사를 폭력으로 바로 고소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폭력으로. 네. 이 사람도 장애인 학대범으로. 이러면서 이게 기소까지 가면서 보배드림이나 이게 사건이 2023년 7월에 알려지면서 저희도 인지하게 됐죠. 네네. 대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폐인이 이렇게 좀 제가 기사나 이런 걸로 추정을 해볼 때, 조민 씨 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보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해 보입니다. 아, 조민 씨 저차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기사를 통한 증언을 따져보면, 기존에부터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그 다음에 뭐 바지를 아무 때나 벗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희가 저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장애인을 보지 말고 부모를 먼저 좀 봐달라. 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조차도, 저도 전문가라고 자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싸움을 하던 와중에 장애인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2살, 3살 때까지는요, 일반인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힘들어해요. 그렇죠. 특히 엄마나 아빠나.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부모들이 각종 정신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저도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에요. 아,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갈 때하고 때쯤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네, 왜 이때 그런 되면 거죠? 한 만 5살, 6살 정도 되면 네. 그 전까지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아, 그렇죠. 아이들이 뭐 사실은 네. 말도 아직 쉽게 못 떼지 못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어차피 다 글을 예, 못 읽고. 예. 이게 그죠? 좀
성장이 약간 느린 거 아닌가? 뭐 그 정도의 사실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발달이 좀 지연됐는데 교육을 잘 시키면 충분히 발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거기에서 큰 희망을 갖고 엄청나게 교육과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장애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고, 네. 특히, 어린이집에서 저희도 욕심을 내서 큰 어린이집에 보냈죠. 근데 큰 어린이집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조기 교육을 많이 합니다. 네네.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로 붙여야 돼요.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사고가 났을 때의 그 책임을 종사자가 그대로 모두 져야 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따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특별히 붙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좀 조치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게 곧 상처가 되죠. 아, 그렇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남이 너희 아이 자폐인이야. 그러니까 빨리 다른 데 보내라고 해석이 돼서 들리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 사실 다 처음이니까 네네. 이해가 가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호민 사건을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특히 와이프가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웹툰에 보면 자폐인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절대 문제 삼으면 안 돼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분이 내는 네. 그런 뭐 웹툰이나 뭐 그림이나 뭐 작품에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는 거죠. 대놓고 그게 아, 남편한테 그렇게 딱 사과를 어느 정도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건가요? 그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데려갔는데 네. 자폐인은 막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남한테 부딪혀서 엎을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마다 자기는 사과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우리는 사과할 만큼 했어. 저거는 당연히 니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이런 식의 웹툰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왜 당연한 거냐. 네. 자폐인이 가서 사고 치는 거 그리고 그게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게 100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당연히 내가 거기 데려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죠. 그렇죠. 남들이 피해를 받은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라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저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그거는 그 선생님이 당연히 그거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묻는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기사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홈스쿨을 해야 되는데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고 할 수 없다라고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홈스쿨링이 안 될 정도, 가족도 케어가 안 될 정도로. 안 될 정도라 그러면 네. 그거는 남이 어떻게 케어를 해요? 가족도 안 될 정도면. 네. 그래서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학교 측과 충분히 논의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학교 측이 그거를 당연히 니들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 지도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하고 고소한 걸로 비춰져 버리기 때문에 특수학교 선생님들과 이게 일부 부모들도 주호민 씨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